쏟아지는 수많은 기사 속에서 묻혀서는 안 되는 뉴스를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지난해 제주도 결산안을 심사하는 제주도의회 정례회가 오늘 폐막했는데요. 이번 정례회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죠. 제주도의 허술한 관리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에서 1,000억 원 이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백상규 정책자문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책자문위원이란 자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인가요? 도의회는 전체 21분의 정책자문위원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정책자문위원 제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임명권을 도지사가 아닌 의장이 갖고 있고요. 네. 주요 업무는 현안 업무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인데 드라마에서 보시는 보좌관들의 업무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싶은데 네. 먼저 그 균특회계라고 불리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예전에는 대도시 위주로 인구가 집중되고 대도시 위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정부 시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걸 만들게 됐고요. 네. 이 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소위 말하는 균특회계를 만들게 됩니다. 이 회계를 통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이라든가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 사업들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요. 2007년도에는 약 6조 원 규모에서 2019년도 기준으로는 약 10조 원 규모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제주하고 세종은 균특회계 내에 별도의 계정을 두고 이 계정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지원받는 여러 유형의 그 국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균특회계, 이게 다른 국비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혹시 그 예산 운영에 있어서 장점이 있는 겁니까? 예,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국비라고 한다면 이제 국고보조금, 기금보조금, 균특회계 보조금이 있는데요. 네. 균특회계 보조금은 올해 제주도가 약 3,400억 정도를 이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균특회계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제주도가 다른 사업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장점이 또 있군요. 네. 근데 해마다 전체 균특회계 규모가 증가하는데도 제주에서 받는 지원금은 뭐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2007년도 균특회계 총액이 6조 5천억 원일 때 제주도가 3,500억 원을 받았는데요. 네. 2019년도 균특회계 총액이 10조 7천억 원인데 제주가 3,400억 원을 받았습니다. 예산도 줄었지만 비중도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이 구체적인 배분 기준은 기재부가 철저히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균특회계 제주 계정이 제주도가 이런저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기재부에서 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이렇게 조달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사업 발굴 노력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 의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균특회계인 경우에는 다른 국비와는 좀 다르게 네. 반납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제 배려가 돼 온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 잉여금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다고요? 네,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서 이제 요즘에 최근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좀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균특회계의 목적 자체가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그동안은 잉여금을 반납하지 않고요.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지자체가 별도의 신규 사업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양보를 좀 해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잉여금들이 계속 쓰여지지 않고 누적되어서 계속 쌓이다 보니까 작년에 국회에서 좀 지적이 됐었고요. 19년도부터는 예산에 그 잉여금이 직접 포함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조금 어렵게 좀 설명될 수가 있어서 좀 적정한 비율을 들자면 제가 만일 생활비를 100만 원을 받아서 쓰는데 생활비를 다 쓰지 않고 조금 남깁니다. 그러면 다음 달 생활비에 그 100만 원에 얹어서 써야 되는데 또 남기거든요. 네. 그렇게 1년을 쭉 지나와 보니까 한 40만 원이 남은 겁니다. 근데 저한테 생활비는 주는 분께서 당신은 생활비를 남기니까 당신이 남겨온 40만 원에
60만 원만 추가로 주겠다.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막상 겪어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의 돈이 필요 없으니까 네. 필요한 만큼은 주겠다. 네, 이거 필요한 아니겠습니까? 만큼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 이런 기준 변화로 인해서 제주도가 얼마를 지금 손해를 본 겁니까? 정확하게 1,169억 원입니다. 올해 균특회계 예산이 3,400억 원인데요. 이 중에 1,169억 원이 예전에는 없던 전년도 2월금이라는 목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기재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2,200억 원입니다. 가령 작년에 기재부가 3,200억 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기재부는 1,000억 원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쓰라고 준 돈을 쓰지도 못했다는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혹시 그 제주도 공무원들이 이게 일을 잘 안 해서가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제가 보아온 제주도 공무원분들은 다들 이제 각자 위치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요. 다만 이번 균특회계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누적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 그 잉여금의 존재하고 사용 방법을 좀 놓치지 않았나 하는 점이고요. 의회가 지금 주목하는 점은 과연 이런 예산 편성 기준이 바뀐 것이 그 기재부가 독단적으로 추진을 했느냐, 아니면 또 최소한 제주도에 어떤 예고나 통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주도는 어떤 대응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놓친 그 균특회계 아까 1,169억 원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이 금액 혹시 다시 찾아올 방법은 없을까요? 그 예산 편성 기준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이제 가장 먼저 기재부를 찾아가서 유예 기간을 요청을 했었어야죠. 이제 최소한 한 2년 정도를 유예해 달라 해놓고 2년 동안 그만큼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발굴해 냈었어야 되는 게 이제 제주도의 역할인데요.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지금 드러났고요.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기재부를 방문해서 무조건 달라 이렇게 하는 것들도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명분하고 논리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 균특회계는 일정하게 정해진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하수도 사업하고 이제 항만 같은 이제 사회 기반 시설에 쓸 수가 있는데요. 제주도 상수도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얘기하는 유수율,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가는 중간에 새지 않고 가는 그 물의 비율인데요. 이 비율이 제주도가 40%대입니다. 이것은 그 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가장 최하위권의 그런 수치인데요. 문제는 2025년까지 제주도가 이제 인구 100만 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유수율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 100만 명이 되면 제한급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제한급수가 만약에 벌어진다고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에 갈등이 많은데요. 지금의 갈등하고는 전혀 양상이 다른 그런 갈등들이 이제 폭발할 수 있다는 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균특회계에서 놓친 이 1,169억 원을 유수율 제고 사업에 투입하겠다 이런 논리로 기재부를 좀 적극 설득하고 협상해보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최종적으로 국가에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힘이 세다고 하는 기재부를 상대로 하는 그 예산 다툼이기 때문에 어떤 제주도의 최고 의사 결정자의 어떤 역량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회하고 국회가 똘똘 뭉친다면 요번 그 균특회계 문제와 관련해서 좀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예산 탓만하면서 상하수도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의 허술한 예산 관리 때문이었다. 참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고요. 제주도에서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반론할 의향이나 의견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